어스름이 명동 거리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하루의 끈적한 열기가 가라앉으며 거리는 낮보다 한결 부드러운 숨을 쉬는 듯했습니다. 영호는 갓 스물을 넘긴 앳된 얼굴로 한 손에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걸었죠. 여름 초입의 공기는 여전히 끈적했지만 지은의 손은 보드랍고 따뜻해서 영호는 그 온기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늘 그들이 찾던 작은 분식집 앞, 고소한 튀김 냄새와 매콤달콤한 떡볶이 양념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어요. 오늘은 튀김 말고 쫄면 먹을까? 영호, 너 어제도 튀김 먹었잖아. 지은이 고개를 갸웃하며 영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영호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죠. 영호는 빙긋 웃으며 지은의 머리칼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부드러운 머리칼의 감촉이 좋았습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튀김은 언제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영호는 일부러 능청스럽게 말하며 지은의 어깨를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지은은 못 말린다는 듯이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영호의 팔뚝을 툭 쳤습니다. 맨날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안 찌죠. 이러다 바람 불면 날아가겠어. 그녀는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널 꼭 잡고 있을 테니까. 영호는 장난스럽게 답하며 지은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아귀에 실린 힘에서 지은은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늘 그렇게 사소하고 따뜻했어요. 영호는 대학에서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며 틈틈이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담았고, 지은은 명동 한편의 작은 옷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서로의 꿈은 아직 막연했지만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그 어떤 불안도 스며들지 못했죠. 영호는 언젠가 자신만의 사진전을 열어 이 세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고, 지은은 작은 가게를 차려 직접 고른 예쁜 옷들을 파는 주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미래는 늘 반짝거렸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분식집 안으로 들어서자 후끈한 김과 함께 매콤한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쫄면과 바삭한 튀김을 나눠 먹으며 그들은 깔깔 웃고 소곤거렸죠. 영호는 갓 튀겨나온 김말이 튀김을 지은의 앞접시에 놓아주었고, 지은은 쫄면을 한 젓가락 크게 들어 영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 뜨거워. 영호가 호들갑을 떨자 지은은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퇴근하는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 지나가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녁 뉴스는 늘 정치 이야기로 시끄러웠지만 그들의 작은 세상은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영호는 잠시 신문 가판대를 흘깃 보았습니다. 큼지막한 글씨로 민주화 니 시위 니 하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돌려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지은의 눈 속에는 온통 영호뿐이었습니다. 그 외의 세상은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동 거리를 걷는데 저 멀리서 희미하게 구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던 소리가 점차 또렷해지면서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뒤섞여 거리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은은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영호의 팔을 더 세게 잡았죠. 또 시위하나 봐. 요즘은 매일 저러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영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지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손이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영호의 시선은 구호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자꾸만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카메라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 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영호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시대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다는 막연한 충동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지은 앞에서 그는 그 충동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영호야, 내일 나 가게 일찍 끝나는 날인데 영화 보러 갈까? 지은이 영호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영호의 불안한 시선을 쫓아가던 그의 마음을 다시 현재로 끌어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녁에 명동 입구에서 만나자. 내가 미리 표 끊어 놓을게요. 영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약속하듯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등을 쓸었습니다. 부드러운 살결이 그의 손가락 끝에 닿는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 내일 봐.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가벼워졌고 구호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오전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에 나가면서도 자꾸만 시계에 눈길이 갔죠. 새로 산 블라우스를 어제 저녁 미리 다려두었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머리칼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곱슬거리는 앞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참을 씨름했죠. 평소라면 대충 묶고 나갈 머리였지만 오늘은 영호를 만나는 날이니까요. 진열된 옷들을 정리하면서도 손님들에게 옷을 설명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영호와 함께 볼 영화,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함께 거닐 명동 거리의 풍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빨리 퇴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거울을 꺼내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살짝 붉어진 볼이 영호에게 들킬까 괜히 민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영호도 지금쯤 자신을 만날 생각에 두근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지은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일도 평소보다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계산을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영호 생각뿐이었죠. 영호와 함께 볼 영화는 무엇일까 하는 즐거운 상상에 자꾸만 입꼬리가 실룩였습니다. 늘 그랬듯 영호가 좋아하는 시원한 액션 영화일까요? 아니면 지은이 보고 싶어 했던 따뜻한 로맨스 영화일까요? 어떤 영화든 상관없었어요. 그저 영호와 함께라면 모든 순간이 특별했으니까요. 그는 언제나 저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죠. 오후가 되자 가게 밖은 평소와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고 저 멀리서 확성기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마음에 자꾸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애써 고개를 저으며 무시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죠. 영호는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분명 명동 입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확성기 소리는 이제 귀를 찢을 듯 날카롭게 들렸고 사람들의 고함과 비명 소리가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죠. 매캐한 최루탄 가스 냄새가 바람을 타고 명동 안쪽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가게 안으로까지 희미하게 들어오는 냄새에 지은은 저도 모르게 기침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지은은 불안감에 손이 덜덜 떨렸지만 겨우 진정하고 가게 문을 잠그고 서둘러 밖으로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서자마자 최루탄 가스가 눈과 코를 따갑게 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호야.
지은은 목이 터져라 영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한 함성 속에 힘없이 묻혀버렸습니다. 명동 입구는 이미 시위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뒤엉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곤봉이 허공을 가르고 방패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지은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오직 영호의 얼굴만을 찾고 있었죠. 저 멀리 사람들 머리 위로 낡은 카메라를 든 영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시위대의 한가운데 서서 셔터를 누르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마치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알던 영호는 늘 자신을 웃게 해주는 다정한 연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영호의 등은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어요. 영호야, 거기 있으면 위험해. 지은은 다시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대한 함성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영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최루탄 한 발이 지은의 코앞에 떨어졌습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죠. 지은은 콜록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겨우 몸을 돌려 혼란스러운 인파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영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만이 희미하게 잔상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밤늦게까지 지은은 영호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죠.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TV 뉴스에서는 명동 시위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격렬, 진압이라는 단어가 화면을 채웠죠. 지은은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영호가 다친 건 아닐까? 혹시 잡혀간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만이 가득했죠. 새벽녘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한달음에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밖에는 영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검은 그름이 묻어 있었죠. 한쪽 팔에는 붉은 천이 묶여 있었고 그 밑으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영호야, 괜찮아? 어디 다쳤어? 지은은 영호의 팔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그의 상처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영호는 그런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최루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걱정했지?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안도감은 지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지은은 영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서운함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건 기뻤지만 그가 위험한 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녀를 아프게 했죠. 영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왜 그랬어? 영호야, 왜 거기까지 간 거야? 나랑 약속했잖아. 우리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지은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지은을 품에서 떼어내고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그곳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았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영호의 변한 눈빛에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이제껏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부드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날 이후 영호는 변했습니다. 그는 시위에 참여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이제 시위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는 도구가 되었죠. 그는 사진 한 장 한 장에 자신의 신념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지은은 그런 영호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영호가 무사히 돌아와 주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밤새 시위 현장에 있었니?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호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응, 오늘은 좀 힘들었어. 경찰들이 너무 강경하게 나왔거든. 영호는 지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죠. 제발 그만하면 안 돼? 너 그러다 정말 크게 다쳐. 아니면 잡혀가기라도 하면 어떡해? 내 부모님은 아시니? 지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걱정이 격한 감정으로 터져나온 것이었죠. 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바꾸겠어? 우리는 침묵할 수 없어. 그의 말은 단호했고 지은은 그 단호함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해? 너의 안전보다, 우리의 미래보다? 지은은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저 네가 무사히 내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범하게 살 수 없어. 지금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어. 지은아, 너도 알잖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그의 말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알았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요동침 속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영호가 다칠까봐 혹은 영영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영호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널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나는 이걸 멈출 수 없어. 내 눈으로 본 것들을, 내 카메라에 담은 것들을 외면할 수 없어.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지은은 영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영호의 손에서 벗어나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네가 외면하지 못하는 것만큼 나는 네가 다치는 걸 외면할 수가 없어. 네가 잡혀가는 걸, 네가 사라지는 걸 외면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영호는 신념을 이야기했고 지은은 안정과 평범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죠.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뜨거움만큼이나 깊은 골이 그들 사이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만 시선이 닿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어느 날 영호는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면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가게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주는 일도 생겼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어요? 영호 씨랑 싸웠어요? 지은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봐도 모두 영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영호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모두가 불안한 얼굴로 서로에게 영호의 소식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기 직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영호의 이름과 함께 경찰서라는 단어였습니다. 지은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마치 홀린 사람처럼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은의 얼굴은 뜨거웠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허둥지둥 손을 흔들었죠. 겨우 택시에 몸을 싣고 경찰서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영호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크게 다친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경찰서 안은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과 쿵쿵 하고 울리는 발걸음 소리가 지은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영호의 이름을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죠. 그녀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영호를 기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무릎 위로 깍지 낀 손을 꽉 쥐었죠. 저 복도 끝에서 영호가 걸어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간혹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영호는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지은이 거의 포기할 무렵 복도 끝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영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은이 알던 영호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헝클어진 머리카락, 흙먼지가 잔뜩 묻은 옷,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난 멍 자국들이 지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한쪽 뺨은 부어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힘없이 휘청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지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영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영호야,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야? 지은은 영호의 품에 안기며 흐느꼈습니다.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과 땀 냄새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죠. 영호는 지은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별거 아니야. 쉬어있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영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찰서 안의 싸늘한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영호가 무사히 제품에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어요. 경찰서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그들은 경찰서 계단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길게 늘어진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흔들렸죠. 지은은 영호의 두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호야, 제발 그만해. 이제 정말 그만하자. 나 너무 무서워요. 네가 이렇게 되는 거 더 이상은 못 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영호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지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영호가 더 이상 다치지 않기를, 이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영호는 지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미안함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굳건한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멈추면 내가 찍었던 사진들, 내가 외쳤던 구호들이 모두 거짓이 될 것 같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모두 무너질 것 같단 말이야. 영호는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오직 한 곳만을 향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영호의 말에 지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영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세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사랑으로는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영호는 이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한 너무나도 단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찢어질 듯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죠. 그럼 우리 그만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 사이를 더욱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영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지은의 손을 놓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죠.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상처가 스며 있었습니다. 지은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네가 선택한 길을 함께 갈 수 없어요.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 매일 밤 네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제 싫어. 나는 네가 더 이상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그 눈물은 지은을 향한 미안함과 사랑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겪어야 할 고통을 미리 아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영호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영호의 손을 놓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죠.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지만 이미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개의 그림자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영호를 볼 수 없었습니다. 명동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지만 지은의 세상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선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죠. 가게에 앉아 있어도 손님들의 목소리도 거리의 소음도 그 어떤 것도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모든 풍경이 영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자주 가던 찻집, 심지어 길가의 작은 화분 하나까지도요. 그녀는 더 이상 서울에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지은은 가게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영호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발견했지만 그녀는 차마 들여다보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는 길,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호가 없는 삶을 배우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영호의 안녕을 빌던 습관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간절했던 기도는 이제 아련한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강산도 조금씩 변해갔죠. 지은은 고향에서 작은 옷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아담하고 예쁜 가게 안에는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밝게 웃으며 옷을 골라주었고 가끔은 지나간 추억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평범하고 잔잔한 일상 속에서 지은은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따뜻한 공기와 사람들의 정이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문득 영호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민주화 운동 소식이 나올 때면 그녀는 저도 모르게 화면 속 시위대 사이에서 영호의 모습을 찾곤 했습니다. 격렬한 시위 현장의 흑백 화면 속에서 낡은 카메라를 든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럴 때면 가슴 한편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가 여전히 그 길 위에서 싸우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그를 막을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한 체념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다시 가게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지은은 가게 정리를 하다가 낡은 신문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던 신문들이었습니다. 1987년 그해 여름의 신문들이었죠. 지은은 조심스럽게 신문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큼지막한 글씨로 6월 항쟁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숨을 멈추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익숙한 명동거리와 최루탄 연기, 그리고 격렬하게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사진 위를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던 지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한 사진 속 시위대 맨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젊은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옆에 낡은 카메라를 든 영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망설임도 후회도 없는 오직 강렬한 결의만이 담겨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으므려. 지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함께 영호에 대한 자랑스러움,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문 속 영호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다고, 그는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고 이제는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신문은 이제 그녀의 마음 속에 영원히 간직될 소중한 보물이 되었죠. 저녁 무렵 지은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영호일 것이라고, 그는 어딘가에서 여전히 자신의 빛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명동 거리의 시위대 속에서 엇갈렸던 그들의 첫사랑은 그렇게 가슴 한편에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 지은의 삶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영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의 안녕을 빌 뿐이었죠.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만의 길 위에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은 밤하늘의 한 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이
마치 멀리서 영호가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았죠. 그녀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따스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만의 별을 가슴에 품고 밤길을 걸어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기 직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죠.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영호의 이름과 함께 경찰서라는 단어였습니다. 지은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마치 홀린 사람처럼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은의 얼굴은 뜨거웠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허둥지둥 손을 흔들었죠. 겨우 택시에 몸을 싣고 경찰서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영호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크게 다친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경찰서 안은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과 쿵쿵 하고 울리는 발걸음 소리가 지은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영호의 이름을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죠. 그녀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영호를 기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무릎 위로 깍지 낀 손을 꽉 쥐었죠. 저 복도 끝에서 영호가 걸어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간혹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영호는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지은이 거의 포기할 무렵 복도 끝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영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은이 알던 영호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헝클어진 머리카락, 흙먼지가 잔뜩 묻은 옷,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난 멍 자국들이 지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한쪽 뺨은 부어 있었습니다. 그의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어딘가 내 기억과 겹치는 순간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때의 가족 이야기를, 그때 자주 다니던 상점가와 역 앞 풍경을, 이제는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지금 와서 떠오르는 사소한 한마디 같은 것들을 작은 기억이라도 괜찮습니다. 말로 남겨두면 예전엔 잘 말하지 못했던 생각이 지금이라서야 조금은 부드럽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도 앞으로 그 시대를 알게 될 분들의 감상도 두 이야기는 이곳에서 모두 소중한 이야기입니다.